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국인들은 가난을 많이 경험한 민족이었고 따라서 성공에 대한 열망이 누구보다 강한데요. 어느 분야든 게으른 사람이 없고 악발이 같이 노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성공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경쟁으로 인해 성장했고 이런 여파가 세계로 퍼지니 여러 분야에서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성과를 일구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양상이 클래식 업계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직까진 클래식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를 매료시킨 K-팝처럼 클래식계에서 한국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바로 올해 9월 열린 63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1위, 2위 모두 한국인이 차지한 것인데요. 2015년 문지영 이후로 한국인 우승자는 처음이며 예선 통과자 33명 중 한국인만 무려 9명이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부조니 콩쿠르는 1949년 창설하여 웨르크 데무스, 마르타 아르헤리치 같은 명피아니스트들을 배출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 중 하나입니다. 이 대회는 워낙 까탈스러워서 이류 없는 2위 발표를 30일에나 했을 만큼 우승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 악명 높은 콩쿠르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악랄한 대회에 무려 해외 유학 경험 없는 국내파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인이 누구냐고요? 바로 박재홍 피아니스트입니다. 박재홍 피아니스트는 우승과 함께 작곡가 부조니 작품 연주상, 실내악 연주상, 타타로니 재단상, 기량 발전상 등 4개 부문 특별상도 휩쓸어 대회 5관왕에 오르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박재홍 피아니스트는 대구 출생인데 그는 9살 때 비교적 늦게 피아노를 시작하여 한국예술영재교육원을 거쳐서 한예종에 입학했습니다. 2014년 금호영재 콘서트 데뷔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2015년 클리블랜드 국제 청소년 콩쿠르 1위, 2016년 지나 바카우어 콩쿠르 주니어 부문 1위에 오르며 뛰어난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 필하모닉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시리즈와 더하우스 콘서트의 브람스 실내악 축제에 잇따라 출연하면서 국내 음악계의 조명을 받았으며 이번 부조니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포텐이 터진 거죠. 박재홍 피아니스트는 지난 2019년 대회에서는 본선 1차에서 탈락했는데 2년짜리 재수를 한 셈으로 첫 도전에서 떨어진 뒤 2년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를 갈고 준비했다고 하네요. 박재홍 피아니스트 외에도 우리나라 클래식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콩쿠르에 대한 얘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무려 한국인이 7명이나 예선에 통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이번 실적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기대하기 힘든 성과로 한국 클래식계의 엄청난 발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한국 클래식의 비약적인 발전은 오랜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2015년 당시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죠. 과거 우승할 당시 매스컴에서 엄청 화제였고 이제는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 관객을 대상으로 연주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가 되었죠. 조성진의 피아노를 들으면 사람이 낼 수 있는 가장 섬세한 소리, 그리고 거장과도 같은 해석, 최상급 피아노 테크닉, 그리고 음악을 대하는 자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매번 그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푹 빠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조성진은 보수적인 클래식 업계에서도 거장급 실력, 그리고 수려한 외모로 조성진과 쇼팽을 합친 조팽, 클래식 아이돌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많고 대중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조성진은 2015년 10월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시아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우승하였는데 예선부터 본선 1차에서 3차, 결선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아니스트들의 경우 경선에 집중을 했다면 조성진은 감정 기복 없이 매 라운드를 압도적인 기량과 진화한 해석을 거치면서 경선이 아니라 공연을 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입상자 발표 후 예선부터 결선까지의 채점표가 공식 공개되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한 프랑스인 지휘자이자 피아니스트 필립 앙트레몽이 결선에서 조성진에게 10점 만점에 1점을 준 것입니다. 조성진은 최하점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심사위원들로부터 9에서 10점을 얻어냄으로써 2위와 무려 5점 차로 우승을 따낸 것이죠. 당시 앙트레몽은 본선 2차와 3차 통과 여부에서도 17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조성진에게 노후로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런 악용을 막기 위해 평가 점수를 1에서 100점에서 1에서 25점으로 바꾼 뒤 시작된 2015 콩쿠르였음에도 본인의 권위를 악용한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의 원인이 조성진의 지도교수 미셸 페로프와 앙트레몽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베로프는 한국의 더 피아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나와 필립은 일반적인 동료 관계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1점이나 너를 준 것은 나에게 반하는 행동이라 생각할 수 없고 성진에게 반하는 행동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심사위원은 자신이 생각하는 점수를 줄 권리가 있으나 대부분의 심사위원이 10점이나 9점을 주는 상황에서 혼자만 1점을 준 것은 어리석고 창피한 행동이었다. 앙트레몽을 비판했는데요. 그럼에도 조성진 본인은 이 논란에 대한 질문에 사람마다 평가의 기준은 다를 수 있으며 그의 뜻을 존중한다고 겸손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2015 쇼팽 콩쿠르에 또 다른 일화가 있었는데요. 이전에 조성진과 호흡을 맞춘 적이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인터뷰에 따르면 전 쇼팽 콩쿠르 우승자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이 콩쿠르 결선의 첫 번째 연주자였던 조성진의 연주를 듣고 다른 연주자의 연주는 들을 것도 없이 조성진이 우승을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정경화에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성진의 음악적인 성숙도는 물론 기교 또한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 직접 음반 녹음을 주선하고 싶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지메르만은 결선 연주를 막 끝낸 조성진에게도 직접 메일을 보내 미리 우승을 축하하기도 했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조성진을 칭찬했구나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지메르만은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릴 만큼 정교함의 끝을 보여주는 피아니스트이며 이미 클래식계의 대표적인 거장입니다. 그는 자기 외 다른 피아니스트를 칭찬한 적이 거의 없고 타 피아니스트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엄격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조성진에 대한 극찬은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큰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성진은 베스트 폴로네이즈 상도 수상했는데 21년도 쇼팽 콩쿠르에서는 입상자가 없을 만큼 잘 쳤다고 하여 현재 영상 조회수만 클래식 피아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450만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쇼팽 콩쿠르에서 전 세계의 피아니스트들이 경연에 참여하여 뛰어난 해석을 펼쳤었지만 최근 유튜브에서 국내 국에 가릴 것 없이 조성진의 연주가 그리워서 왔다. 쇼팽 콩쿠르를 봤는데 뭔가 허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 연주를 듣는다. 21년 폴로네이즈 상이 없는 이유를 물으면 이 영상을 보여줘라 등 마치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의 프로그램을 그리워하듯 조성진의 연주를 다시 찾는 누리꾼들이 대폭 증가하여 현재 다시 조회수가 역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부존이 그리고 쇼팽 콩쿠르에서도 한국인 상당수가 예선을 통과하는 등 이제 단순히 입상을 넘어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한국인 연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본고장 유럽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플로리안 림 국제음악 콩쿠르 세계연맹 사무총장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한국인 연주자들은 연습량이 많고 특히 외국 학생들에 비해 훨씬 성실하다고 답했는데요. 우리나라 김대진 교수도 세계 클래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세계적인 매니저가 나오게 된다면 머지않아 클래식 시장도 한국 사람들이 지배할 거라는 기대를 비췄습니다. 클래식과 같이 고풍스러운 음악을 하려면 너도 나도 해외 유학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박재홍 피아니스트의 우승은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초석이 된 셈인데요. 그리고 이번 각종 콩쿠르 성과들을 이뤄낸 한국 인재들의 뒤에는 금호영재 프로그램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영재들을 발굴하기 위해 금호아시아나 그룹에서 금호문화재단이란 걸 운영했었는데 여기서 금호영재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박재웅, 조성진 피아니스트 또한 금호영재 출신으로 한국 신예 음악가들 중 금호문화재단의 후원을 받지 않은 이가 거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 콩쿠르 입상, 명문 오케스트라 입단 소식을 알려오는 연주자들의 프로필에서도 금호영재 출신이란 이력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지난 20년간 이 프로그램이 배출한 음악 영재가 무려 1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각종 콩쿠르 등에서 엄청난 성과를 보이자 요즘엔 마스터 클래스를 받으러 한국에 오는 외국 연주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 음악계에서도 한국 음악계의 영재 육성 실력에 화들짝 놀란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국내파 연주자들의 약진이 이어져 우리나라 클래식을 이끄는 제2의 박재홍, 조성진이 탄생하기를 기원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